네, 안녕하십니까. CAC 글로벌 서밋 2020 종합 대담 세션 포스트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진행을 맡은 김지윤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도시의 감염병 예방력을 향상시키고 또 도시의 협력과 상생의 장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던 CAC 글로벌 서밋. 오늘은 그 자리를 좀 종합해보는 그 장을 마련할까 합니다. 함께 하실 패널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이시죠? 박원순 시장 모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 전문가도 모셨습니다. 먼저 이창현 국민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이창현 교수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데 있어서 서울이 세계의 표준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 속에 시장님의 리더십 오늘 한번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재열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자를 졸업하고 여행 감독을 시작했는데 마치 초보 서퍼가 처음 바다에 나가서 쓰나미를 맞은 것처럼 이 코로나에 휘청하고 있는데, 오늘 주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를 기회로 살리자인데 스스로도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류미리 TBS 기자도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TBS 류미리 기자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그러면 CAC 글로벌 서밋 2020 종합 대담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렇게 많은 장비와 무한가금 책이다. 그야말로 엠팩트 인더스트리, 그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picture so that people can see what we're talking about.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의료 전문가의 there was for the patient. So, suggest all the municipal governments to join our concerted efforts to respond to the pandemic together. Factory of the problems, and they actually out of doors. You no longer meet inside the house. You meet out of doors and walk up the street 2 meters from each other. 네, 이번 서밋 굉장히 많은 사람들도 참가했고 많은 이야기가 오갔는데요. 이거를 숫자로 우리 류미리 기자가 정리를 해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숫자로 이번 서밋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숫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숫자는요, 바로 5입니다. 이 숫자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바로 이번 서밋의 개최 일수를 의미합니다. 지난 1일부터 오늘까지 총 닷새간 진행이 되고 있죠. 오늘 이 종합 대담까지 이후에도 또 세션이 더 이어지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숫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이번 서밋의 총 세션 개수를 의미합니다. 첫째 날 총 6나라의 외국인 인플루언서 분들이 좀 나와주셔서 시작을 해주셨고, 그 이후에 도시정부 시장 회의라든지 기후환경 분야 회의,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일정들이 진행돼서 오늘까지 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숫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숫자 42인데요. 이 숫자는 특별히 박원순 시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 숫자는요, 이번 이 CAC 글로벌 서미트에 시장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 거기에 참여한 시장들의 숫자입니다. 그분들 제가 이렇게 뵈면서 물론 우리가 함께 이런 새로운 팬데믹 시대를 잘 극복하고 또 포스트 코로나도 우리가 잘 준비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 주로 나왔는데요. 그 표정들이 좀 우울하셨어요. 참 네. 보기가 좀 안타까웠고요. 우리 칸 런던 시장으로 제가 친한데 이분 제가 옆에 있었으면 제가 좀 안아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네. 이게 버추얼 회의다 보니까. 근데 제가 하나 숫자를 내볼까요? 저 숫자 말고 네. 700만. 저는 느낌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시는 분? 유튜브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의 분들이 다 주목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 CAC라고 그러니까 감염병에 대응하는 도시 이걸 하도 시장님들이 저한테 물어와서 아예 그냥 플랫폼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거길 방문한 숫자가 700만이 넘었습니다. 깨알같이 자기 자랑을 하시는 거군요. 알고 봤더니. 그런가요? 아니 숫자 얘기를 하시길래. 730만 정도면 자랑할 숫자이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숫자입니다. 네, 156이 나와 있는데요. 이 숫자는 바로 이번 서밋에 참가한 국내 전문가들의 수를 의미합니다. 이번 서밋은요, 특히 해외 전문가만 85분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수인데요. 이 가운데는 또 어제 시장님께서 대담을 진행하셨죠. 총균세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코로나19 이후에 사실 최초로 진행된 국제회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이번 서밋 자체가 사실 이 세계 도시의 대응력을 공유하고 또 어떻게 이제 우리가 대처할 수 있을지를 함께 알아보는 기회인데요. 이런 시도 자체가 사실 최초입니다. 특히 그 주체가 국가가 아니라 지방정부, 이 도시정부가 했다는 점에서 더 주목해 볼 만한 한데요. 특히 이 모든 대부분의 세션을 무관중 회의로 진행했다는 점도 특별히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 서울시청 다목적 홀에도 이렇게 화상 스튜디오 그리고 대형 LED 화면이 저희를 감싸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참가하시는 분들은 각자 개인 공간에서 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그리고 이번 서밋이 대면을 또 최소화하다 보니까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옆에 이렇게 투명한 칸막이가 설치가 다 돼 있습니다. 이렇게 투명한 칸막이 어떻게 보면은 방송계에서도 조금 탐내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S 방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S 컨퍼런스 이번 글로벌 서밋이 이제 무관중 화상회의 이랬던 모델들이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도시들이 어떤 표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국내외에서 굉장히 뜨거운 관심이 많았거든요 이번 서밋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외신에서는 어떤 평가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프리랜서 저널리스트시죠. 라파엘 라시드 씨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Mr. Rashid. Hello, thank you for having me. And thank you to Mayor Park Hoon-sin for hosting this important summit during these challenging times. Well, thank you for joining us. And what do you think about the CAC Global Summit? And please tell us more about how the foreign media outlets are covering it. Yes, I was very impressed by the Cities Against COVID Summit, which has brought together the world's mayors, experts, academics, journalists, artists, and citizens from Korea and around the world. And I think that this shows how much we are all connected, especially in this fight against COVID-19. And it also highlights the need to share ideas together, because ultimately it is this global unity that will help us fight against this pandemic beyond borders and politics. And overall, the foreign media's response to the summit has been positive. Not only that it is the world's first international video conference, but that there have been several key announcements. For example, creating a tentatively named Cities Alliance Against Pandemic among cities around the world. 방역 아이디어를 또 공유하고 그러면서 또 협력을 한 하나의 장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Foreign media outlets say that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ffered the new standard for the COVID-19. What do you think about the Korea's and Seoul's handling of COVID-19? Yes. I think overall the respons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extremely positive, if not an envious response, especially considering we didn't have any lockdown here in Seoul or in Korea, as a matter of fact. The track, test and treat program that was quickly implemented both in Seoul and throughout the country
I think has set the standard to tackling this virus. And we're seeing many countries following in South Korea's footsteps. For example, implementing a drive-through testing site, self-quarantine apps, entry procedures at airports. And there has been much praise abroad for things like, the emergency text message system, which tells citizens of potential exposure to the virus. The KCDC, especially for delivering transparent and detailed information twice a day throughout this pandemic. The response in Daegu, for instance, during the outbreak over there, the frontline workers, the healthcare workers especially, and the workers at the airport. And I think one of the great things that this country has done is to leave the main briefings to the scientists, to let them speak to the citizens, at the KCDC. And of course, we need to remember that this crisis is far from over, but I think that Seoul and South Korea overall has a lot to share with other cities and countries around the world. 네, 혁신적인 방역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보냈고요. 또 이런 아이디어들을 세계 도시 국가들과 공유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Well, thank you, Mr. Rashid. Thank you. 네, 지금까지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라파엘 라시드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AC 글로벌 서밋 2020 종합 대담 세션 포스트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We aim to build cities where citizens can lead to a safe and healthy life under the safeguard of prompt responses to and thorough prevention for infectious disease. So understanding a general agreement on this necessity of city-to-city solidarity, we wish to build an intercity network which enables prompt joint responses to emerging infectious disease in an effort to, first, detect an infectious disease at an early stage and cooperate on preemptive responses. Second, share information on an infectious disease with partner cities and make efforts for joint practices. And third, provide human and material resource support to the partner cities upon the outbreak of an infectious disease. Fourth, cooperate in people-to-people exchanges to nurture a specialized workforce fighting against an infectious disease. Fifth, reduce barriers to travel and economic activities between cities to overcome socio-economic crisis caused by an infectious disease. Thank you so much. Thank you. 네, 지금 CAC 글로벌 서밋 2020에서 채택이 된 그 서울 선언문을 들으셨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하셨는데요. 영어로 하셨기 때문에 한국어로 조금 정리를 조금 다시 한번 해주시죠. 예, 사실 그 42개 도시가 이렇게 참여하면서 사실 이번 이 회의의 결과물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른바 CAAP, 그러니까 Cities Alliance Against Pandemic, 그래서 말하자면 이런 감염병 대응 도시 연합을 설립하기로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보다 구체적인 거는 이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아마 금년 안에 공식 창립을 하게 될 텐데요. 아마 이 바이러스라는 게 본래 국경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 이렇게 막 번지고 전파되는 것이 감염병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시 간, 국가 간 연합이 불가피합니다. 물론 지금 사실 일종의 내셔널리즘이라고 할까요? 국경을 닫아 걸고 또 이른바 성시국가로 이런 경향으로 간다, 이런 말도 있긴 하지만 연대와 협력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다라는 네. 점을 모든 시장님들이 다 동의했고, 네네. 그래서 아마 이게 앞으로 국제적으로 굉장히 영향이 있는 모두의 연대
협의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까 미스터 라시드 씨도 약간 얘기를 했었는데 감염병 대응을 위한 도시간 협의체 CAAP 설립을 시장님께서 제안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이번에 이제 사실 어찌 보면 이 코로나19라는 게 전 세계 모든 국가 모든 도시에 한꺼번에 사실 내준 숙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푸는 속도나 방법이나 내용이 다 달랐어요. 성적도 물론 달랐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도시들이 사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마스크라든지 이런 방역 물품에 대해서도 너무나 부족했고, 그래서 혼란과 혼돈 그 자체였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미리 준비가 돼 있었고 미리 이런 협의체가 있었으면 훨씬 더 안전하게 또 안정적으로 서로가 정보도 나누고 또 이런 물품도 서로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게 너무 아쉬웠던 거죠. 그래서 이런 국제 연대 기구의 필요성이 합의가 된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감염병 자체에 대한 정보 또 어떻게 이것을 대응할 것에 대한 정책에 대한 공유 그리고 이런 물품이라든지 시설에 관한 어떤 협력 뭐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근데 박원순 시장님이 대응을 너무 잘하셔서 피해를 입었어요. 제가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다시 2주를 또 좀 우리가 격리 기간을 두자고 그래서 제가 전시가 예정돼 있다가 서울시의 이제 어떤 그 공공시설에서는 그 2주간 다 연기되면서 제 전시 기간이 짧아졌어요. 근데 우리 박 시장님 그 대응을 저는 이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제적 대응, 신속한 대응, 그리고 이제 끈질긴 대응입니다. 그래서 선제적 대응 너무나 잘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신속한 대응 관련해서 전 이제 3가지 정도의 그런 신속한 대응을 필요로 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천지 사태가 그렇고 또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이 그렇고 그리고 또 뭐 최근에 있었던 이태원 클럽 확진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 사태를 겪으면서 어떻게 대응하셨고 그다음에 어떤 이제 좀 그런 결론을 얻으셨는지 그런 내용들이 우리 다른 시장님들한테도 아주 중요한 선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국가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중앙정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재난에 대해서 도시의 정부가 역할을 굉장히 잘하는 것이 이제는 표준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창현 교수님. 네, 현대사회는 사실 도시의 시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0세기가 국가의 시대였고 국가의 제국의 팽창과 대전 이런 것들이 어떤 세계의 질서를 만들어냈다면 아마 코로나19 이후에는 코로나19를 누가 어떻게 대응하는가라고 보았을 때 도시의 역할이 되게 중요했다. 근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세계의 유명한 도시들, 거대한 도시들의 표준을 서울이 배워오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서울이 세계 국가들의 표준을 제공하고 있다. 뉴욕시, 모스크바, 베이징, 도쿄 그 어느 도시보다 더 훌륭한 모범들을 만들어서 이른바 그리니치 천문대가 전 세계의 지도를 위도와 경도 또는 시간대 이런 거에 표준을 만들었던 것처럼 서울 스탠다드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메르스 때는 서울 스탠다드가 한국의 표준으로 만들어졌다면 코로나19에서는 서울의 스탠다드가 인터내셔널 스탠다드가 되고 있다라고 좀 후하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칭찬해 주셔서 고맙긴 한데요. 사실 저는 늘 우리가 겸손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사실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자부심을 가지는 것도 필요한데 사실 이번에 이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사실 뭐 이건 객관적으로 딱 증명이 된 것이고요.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것만이 아니라 벌써 오래전부터 세계를 이렇게 리딩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지하철 그러면 서울 지하철은 이미 미국의 CNN이 세계 10대 기적의 하나로 꼽고 있거든요. 가장 안전하고 쾌적하고 값싸고 이런 그다음에 뭐 우리 와이파이 그냥 뭐 완전히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K-팝 그다음에 이 K-코스메틱, K-푸드까지 지금 막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데 저는 우리 국민들이 좀 자신감을 이제 가지고 반드시 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도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하면 얼마든지 우리 대한민국이
뭐 인구가 좀 적고 또 분단된 국가고 또 앞으로 더 성장하고 해야 되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또 우리 위대한 국민들이 있다. 그런 자신감을 좀 근데 가지는 저는 것이 한 가지만 더 드린다면 그런 서울의 이니셔티브를 만들어낼 때 있어서 시장의 리더십, 이러한 리더십이 미래의 리더십의 표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함께 갖습니다. 네, 그 리더십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유지할 수 있도록 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다면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유미리 기자도 얘기했지만 42개국 도시의 시장들과 화상회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상이 유명한 분들도 많았는데 막 화면에 다 떠서 같이 화상회의를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장관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이야기가 혹시 있으셨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실은 많이 앞으로의 이 도시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안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어찌 보면 저희들로서는 이번 코로나19 대응을 잘했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저는 겸손 또 해야 되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 다른 도시들은 이제 처음 이걸 당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저희들은 사실은 5년 전에 메르스라고 하는 또 다른 감염병을 사실 홍역을 치렀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가장 큰 원칙, 투명성과 신속성이라는 것, 또 도시가 가진 장점이 혁신이라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사실 이렇게 선별진료소라든지 선별진료소가 또 더 나아가서 워킹스루, 뭐 드라이브스루도 되고 또 이번에 뭐 익명 검사라고 하는 뭐 이런 방식이라든지 끊임없이 진전되는 이런 혁신들을 가지고 있어. 또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이라든지 또 위대한 시민 정신도 있었고 또 민주주의의 개방적인 체제도 있었고 이런 게 다 이제 종합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 또 우리가 다 100% 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도시들로부터 또 계속 배워야 되고 아마 이번 이 재난을 겪으면서 아마 다른 도시들도 굉장한 반성과 새로운 혁신이 있을 겁니다. 같이 함께 가시죠. I've always said I want to be a mayor who builds bridges, not walls, because fundamentally, I believe we achieve far more together than we do alone. First of all, we've been focused on very early and aggressive actions. It does take the cooperation of in our case, the federal,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ll working together. We're all in this together. We're not going to beat this virus without everybody's hard work and cooperation. It's also important during this period of 3 months, we experience problems, but also we have experienced opportunities. For us in Jakarta, air pollution is one of our challenges. And suddenly, in the past 3 months, we experience blue sky every day. Citizens were not only an object of anti-epidemic measures, but also the main actors of them. So they took initiative in social distancing by voluntarily wearing face masks, following precaution guidelines, and practicing self-quarantines. Citizens are a cure for the city of Seoul. Today in Moscow, we have clinical trials, and we see that it is a very effective work, and we hope that in autumn we'll have new versions of vaccines, and it will be the ground for our further work to fight COVID. 네. 물론 이번 서밋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내용이라든지 모습들 많이 이제 보여주셨는데 특히나 많은 분들이 조금 잊지 못할 장면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어제 진행됐던 제러드 다이먼드 교수님과의 대담인 것 같은데요. 시장님 또 특별히 책도 읽으셨더라고요. 말씀 들어보니까요. 대담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두꺼운 책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총기운세라는 거하고 또 하나 이 대변동 이 책인데 보면서 굉장히 많이 저는 감동을 받았고요. 말하자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역사와는 달리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하면서 그야말로 성공한 문명과 실패한 문명 이걸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석해줘서 도움이 됐고 그렇게 보면 우리 한국도 사실 과거에
특히 현대사회 지난 100년 동안 이 식민지, 분단, 전쟁, 독재 이런 수많은 어떤 슬픔과 고통을 이겨왔는데 사실 그걸 보면서 우리도 세계사에서 오히려 그런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런 성공적인 방역도 있고 국가 체제도 만들지 않았나. But one important feature in dealing with a crisis, whether it's personal or national crisis, is the importance of models. That's to say, to model your response on another country or city or person that has faced a similar crisis and dealt well with it, and avoid taking as a model a country or person that has failed to respond well to a crisis. Other countries can look at what Korea has done, what Seoul has done, and can learn how you have been dealing successfully with your crisis. But I think and I hope that the biggest consequence of COVID will be to end discussion about competition betwee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for power and to create discussion that the whole world will, as we say, sink or swim together. 네, 지금까지 CAC 글로벌 서밋 2020 그 의미 그리고 성과를 좀 살펴봤는데요. 가장 강조가 되는 부분은 협력 그리고 연대를 통한 상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서울시가 방역의 롤모델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서울 시민들은 어떻게 체감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 시민 대표 주자 3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화상으로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문학의 시민 대표이십니다. 우리 류미리 기자가 아주 광팬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오랜 팬입니다. 오랜 팬. 네. 네. 뮤지컬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분 정말 모르지 않으실 겁니다. 2010년 모차르트를 시작으로 해서 드라큘라라든지 엘리자벳, 엑스칼리버, 또 데스노트 등 출연하는 작품마다 개성을 잘 살린 캐릭터를 보여주셨는데요. 우리나라 탑 뮤지컬 배우로 자리매김하고 계십니다. 배우 김준수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준수입니다. 네, 김준수 배우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공연을 이제 재개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잘 진행되고 계신가요? 네, 요즘 이제 공연 올리기 거의 얼마 안 남아서 하루에도 거의 한 10시간씩 연습하면서 관객분들과 만날 설렘으로 준비 중인데요. 일단 저희 같은 또 큰 공연이 잘 되어야지만 또 다른 소규모의 공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돼서 좀 사명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공연하는 세종문화회관 자체가 또 물론 또 모두 공연장이 공연 전 방역 상태를 공지하고 있고 또 마스크가 없으면 입장이 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입장 관계가 모두 지금 발열 체크부터 모바일 문진표 작성을 하는 등 또 철저하게 방역 기본 수칙을 지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으로 잘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유지한다면 계속 안전한 공연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공연예술계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가장 어려웠던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공연이 취소될까봐 그게 가장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리고 실제로도 11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오프닝이 지금 16일로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모차르트에 또 참여하고 있는 배우뿐만 아니라 모든 스태프분들까지 한 250여 명이 같이 함께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다들 공연계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무대가 요즘같이 정말 소중하게 이렇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모두가 매일같이 하고 있는데 모두가 또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어느 때보다 절실한 마음으로 준비를 한다면 또 공연이 끝나는 순간까지도 우리 배우 스태프, 극장 모두가 방역을 철저히 한다면 또 이 공연계 자체가 또 많이 다시 좋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분들의 또 관심과 응원을 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방역은 철저히 하면서 동시에 또 이런 어떤 시민들의 삶의 활동을 또 보장하는 이런 어떤 병존적
사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을 뭐 무조건 금지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철저하게 방역은 하면서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 사이에도 이게 크게 번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성공적인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확 밀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문학의 시민 대표 뮤지컬 모차르트의 김준수 배우였고요. 네, 다음 시민 대표는 어떤 분이신가요? 네, 다음은 바로 체육계를 대표하는 분이십니다. 사실 이 코로나19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으로 개막하는 프로야구에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그라운드에서 투수로 활약을 하셨는데 올해는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실 분이십니다. 심수창 프로야구 해설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심수창 안녕하세요. 해설위원입니다. 네, 사실 전 세계 스포츠 프로리그가 거의 다 중단을 했었어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 프로야구가 무관중 개막을 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 글쎄 야구인으로서는 어떠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우선 코로나19라는 재난 속에서 이 한국 야구가 무관중 개막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매뉴얼을 일본이나 미국 전 세계적으로 좀 받아가려고 노력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선수들한테는 선수들이 항상 메이저리그 야구나 이 해외 야구를 좀 많이 봤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메이저리그에서 한국 야구를 많이 보면서 이 선수들이 젊은 선수나 좋은 능력 있는 선수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더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프로야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프로축구도 전 세계적인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 무관중 개막으로 참 집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특별히 시장님께서 좀 애를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KBO 총재님이나 네. 여러 야구 관계자들 뵙고 일단 문을 열자 이렇게는 합의를 했고, 근데 무관중으로만 지금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관중을 조금은 해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야구장이 워낙 넓으니까 네. 그게 몇만 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한 10분의 1 정도. 아직은 좀 이렇게 띄엄띄엄 하고 또 여러 우리가 보통 8대 방역 수칙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범위 안에서 약간의 이제 관중을 늘려가는 쪽으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저는 제안하고 있는데 KBO가 이제 오히려 좀 보수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는 우리가 코로나19의 대응 과정도 그렇고 또 포스트 코로나의 경우에도 그렇고 우리가 늘 선제적이고 저는 우리가 앞서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물론 철저한 방역이라는 건 전제로 해서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심수창 위원님도 동의하시죠? 예, 맞습니다. 네, 심수창 위원님 체육계 대표로 나오신 건데요. 오늘 우리 박 시장님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짧게 해주시죠. 네, 우선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좀 나왔기 때문에 이 관중 들어오는 게 6월 중순으로 좀 이제 미뤄졌는데 저는 이제 하루빨리 좀 관중들이 와서 이제 좋은 응원을 해줬으면 좋은데 선수 입장에서는 이 무관중이랑 관중이 있는 차이는 이 선수가 삼진을 잡았을 때나 홈런을 쳤을 때 이 관중들의 환호를 받으면 이 텐션이 더 높아지고 전투력도 더 상승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점이 좀 아쉽고요. 이게 야구장 관중석이 좀 넓다 보니 이 거리 간격 유지로 1,000명이든 1,500명이든 입장을 시켜서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우리나라 야구를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입장을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방역을 정말 잘 대처를 했고 이겨낼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적으로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두 분의 뜻이 맞으시는 것 같아요. 네, 추진을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심수창 프로야구 해설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체육계의 시민 대표였고요. 마지막으로 연결할 분야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죠. 교육입니다. 네, 관련해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 한 분을 저희가 연결을 했습니다. 강일마을넷 정은영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동구 마을 공동체 활동가이면서 2학년 초등학생 2학년, 4학년 자녀를 둔 그 강일마을넷 대표 정은영입니다. 자, 우리 어머니께서
박 시장님께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원래 엄마들이 질문이 제일 많거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예. 네. 저희들 자녀들이 이제 4학년은 거의 대학생처럼 온라인 수업을 로그인을 스스로 하고 그리고 못 받은 수업은 다운로드 해가지고 다음에 보고 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2학년, 4학년 친구들이 조금 교육 격차가 이대로 놔두면 조금 심해지겠다 싶을 정도로 아직 준비가 안 된 온라인 콘텐츠 수업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요 상황이 바로 끝나지 않을 것 같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이 있으신지 그걸 질문하고 싶습니다. 온라인 교육의 질을 높이는 부분에 대한 방안을 물어보신 지금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계약이 됐고 선생님들이 직접 만나서 이제 교육을 하고는 있지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온라인 교육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온라인 교육에 있어서 교육의 콘텐츠가 정말 다양하고 풍부하고 또 교육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아직은 우리가 온라인 교육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콘텐츠가 약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우려하신 것처럼 교육의 격차를 낳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플랫폼에 얹을 수 있는 이런 다양하고 좋은 어떤 교육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선 다른 교육 전문가들이 물론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이제 교사 선생님들이 또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동시에 저는 부모님들이라든지 이런 정말 지역사회에 또 이런 좋은 콘텐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울시가 그동안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추진해왔던 그 혁신교육이라는 게 그래도 많이 자리를 잡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 마을의 부모님들도 이제 교사로 등장하고 이런 좋은 이제 교육의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경험도 그 콘텐츠화해서 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그것도 열심히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문화, 체육, 교육 분야의 시민 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었는데 짧아서 굉장히 좀 아쉬워요. 네, 시민 대표 세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창현 교수 그리고 고재열 기자님도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AC 글로벌 서밋 2020 종합 대담 세션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세상이 많이 변할 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될지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모셨습니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19 대응의 서울시 성과를 전 세계 도시에 확산하고 또 한편 불평등이 엄습할 수 있는 위기를 새로운 사회 전환의 계기로 만드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함께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명지대 행정학과 임승빈 교수입니다. 네, 저는 주로 이번에 코로나19에 의해서 중앙과 지방 정부의 역할 그리고 도시 문명, 앞으로 도시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특히 키워드로 준비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김성희 교수님께서 가지고 온 코로나 이후 사회에 대한 키워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만은 우리 교수님 성경을 제가 아니까 평등의 재발견입니다. 네, 어떤 의미인가요? 예, 불평등의 위험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좀 더 긍정적인 메시지로 또 새로운 사회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불평등한 사회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는 모두가 전염병 앞에서 평등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재산과 권력의 소유 정도에 따라서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죠. 불평등이 더 엄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또 한편 이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시민의 역량과 공공재의 중요성, 공동체 연대 이런 것의 중요성을 자각하면서 평등의 가치를 우리가 학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평등의 가치를
제도로서 확인하고 정책으로 더 추구해 나간다면 우리는 불평등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오히려 평등을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 계기를 형성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평등의 재발견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 저는 궁금한 게 사실 최근에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모든 분들이 이제 일정 부분 금액을 받게 됐는데 그러면 인해서 급한 불은 일단 껐단 말이죠. 그런데 큰 불을 끄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도 좀 갖게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고용안전망, 사회안전망의 취약 지점을 확인을 했죠. 노동인구의 절반 이상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민 고용보험제라는 게 그걸 메꾸는 노력이라고 하지만 아직 폭도, 속도도 충분치는 않고요. 그래서 긴급지원제도를 그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이분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서울시도 이제 그 대책을 미리 마련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가 줄줄 새고 있는데 지붕에서 비가 새는데 양동이를 받쳐놓고 있는 형국이고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그 지붕에 방수포를 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붕은 도대체 언제 고치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붕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서울시가 이제까지 정책적인 선도 모델을 역할을 한 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코로나 대응에 사회안전망,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데도 선도적인 대응을 해서 지붕을 고치는 일이 시급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시장에 서울시에서 그럼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우리 김성희 교수님이 방금 이렇게 지붕이 줄줄 새고 있는데 양동이를 받쳐놓는 거는 안 된다. 물론 일단 그거라도 해야 되지만 더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비유를 합니다. 이 우산을 쓰고 그 비를 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한쪽에는 그 엄청난 비가 내리는데 우산도 없이 비를 그냥 쫄딱 맞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 그게 바로 이번에 이 전국민 고용보험제 이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제가 묘사한 내용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위기나 이 재난이라는 것은 늘 취약계층, 가난한 사람에게 먼저 오고 또 가장 심각하게 그 고통을 가져온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그 불평등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도 보면 아주 대기업 노동자라든지 정규직은 사실 4대 보험도 되고 고용보험도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일자리도 잃게 되고 또 수입도 급감한 사람들은 이런 4대 보험은 물론이고 고용보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위기에 오히려 빈부격차, 이 불평등이 심각하게 되기 때문에 이 취약계층을 우리가 굉장히 두텁게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마 이거는 이 위기가 재앙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보는 거죠. 이걸 기회로 만들려면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실시하지 않았던 국민고용보험제를 완전히 정착해야 된다. 그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하게 전면적으로 이번 기회에 하지 않으면 오히려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영국의 비버리지 보고서가 1943년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1930년대 대공황 시절에 또 이런 사회보험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울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히 지지하고 또 동시에 지금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도 70만 원씩 2달에 걸쳐서 고용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저는 이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이런 노력이 훨씬 더 필요한 시대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두 번째 키워드 임승빈 교수의 포스트 코로나 극복하기엔 두 번째 키워드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신고립주의와 수평적 분권. 신고립주의와 수평적 분권.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교수님 말이? 설명을 좀 해주셔야죠. 네. 아무리 국가적 재난이라도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잡지 못하면 더욱더 커다란 팬데믹 현상.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이 적은 위기, 아무리 약한 위기를 하더라도 과잉 대응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한 것 마찬가지로 20세기의 그 1차 대전, 2차 대전이 그 다른 국가에서 발생했다
해서 우리가 고립적으로 했던 게 결국은 쓰라린 많은 인명을 사상한 경우가 있죠. 근데 지금 이제 그래서 저는 신고립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를 지역의 것으로 치부했을 경우가 지금 우리가 전 세계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한의 문제도 그렇고 여전히 아직까지도 봉쇄되고 있는 곳이 많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결국은 서로 상호 신뢰와 협력, 연대가 중요한데 그 지역적 특성이 좀 굉장히 강합니다. 도시와 농산어촌의 생활경제상이 다르고, 또한 재난에 지금 우리가 대응 단계에서는 중앙정부 역할이 매우 크지만 재난에서의 어떤 그 대비라든가 완화라든가 복구에서는 지방정부 역할이 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수평적인 분권을 통해서 보다 더 지방정부 역할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힘이 커지면 지방정부와 이렇게 좀 약간 대립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그 질서를 어떻게 약간 좀 화합적으로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우리가 지금 그 작년 7월 1일 기점으로 해서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 50% 넘었고요. 그 다음에 평택시가 50만 이상이 되면서 그 우리의 대도시의 집중률이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 한 80%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나간 그 인류의 문명을 본다면 모든 문명의 시작은 도시에서 발생했고, 그 다음에 뭐 2차 산업혁명, 3차도 역시 도시입니다. 4차 산업혁명도 100% 도시가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거 바로 지금 현상인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도시정부의 역할이 강화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 정부 시스템은 중앙, 시도, 시군구, 읍면동 이런 수직적 계층이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하는 일이 매우 제한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보다 더 한국의 도시정부들의 권한을 더 강화시키고 수평적인 그런 권한으로 간다면 그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수평적 분권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 책임이 조금 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준비되셨죠? 네. 네. 사실은 오래전에 벌써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네. 서울시뿐만 아니라 사실 지방 자체가 실현된 지가 이미 3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보다 여러 시행착오나 이런 걸 겪으면서 지방정부는 이미 이런 여러 도시적 도전이나 이 과제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게 이번 코로나19의 방역에서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이 지방정부는 현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경청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소리를, 주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정부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지방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언론의 또 사회적 화두가 됐는데요. 다행히 이번 문재인 정부는 이런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경청하고 전적으로 함께하는 원팀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훌륭한 성과도 나왔고요. 사실 지난 정부는 그러지 못했죠. 그 코로나 이전에 메르스를 우리가 5년 전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제가 시장이었는데 그때는 이게 불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 체제 그리고 리더십 이런 차이가 이런 감염병에서도 차이를 나타내고, 그리고 앞으로 또 포스트 코로나의 정책에 있어서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외국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지는 국가, 뜨는 도시, 그리고 그 책에 사실 시장님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점점 중요해지고,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셨고요. 자, 이게 뭐 약간 피날레처럼 이야기가 됐는데, 우리 박원순 시장이 또 준비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관통하는 마지막 키워드. 네, 문명의 대전환 골라오셨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을 골라오셨기 때문에 설명을 진짜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왜 지금 이번에 코로나19 이 사태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BC-AD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연대기적으로. 그런데 BC가 Before Christ가 아니고 Before COVID-19. 그 다음에 AD는 After Disease. 그러니까 그만큼 인류의 역사는 이제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팬데믹, 대감염병의
전과 후로 나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지금 이 논의의 주제가 위기를 기회로라는 말인데요. 저는 이렇게 거대한 전환의 시기에는 누가 먼저 이런 정말 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 국가나 사회 또 그 문명이 붕괴하거나 낙후되는 것이고, 이거에 앞서가는 쪽은 그 문명을 이끌고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의 성공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이미 사실 많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라고 하는 이 처절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서울시는 이미 많이 준비가 되어 있죠. 사실 그래서 이걸 저는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좀 더 담대한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도전해 나간다면 저는 반드시 우리가 그런 표준 국가가 되고 새 국가를 이끄는, 그리고 새로운 문명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종적으로는 시민정신, 이런 어떤 시민의 민주적 힘이 또 이 문명의 대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은 사실 어찌 보면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고, 또 다행히 서울시는 이미 지난 제가 취임한 2011년 이후에 이런 쪽으로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좀 더 집중하고 우리가 국민적 또 시민적 힘을 모아간다면 저는 반드시 이 대전환 시기에 우리가 어떤 표준 도시, 표준 국가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굉장히 기억에 남는 말씀이 시민정신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민이 백신이다라는 이야기도 예전에 하셨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만큼 서울 시민이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시민정신, 국민정신이 굉장히 드높아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는 더욱더 또 세계 도시들의 표준이 되기 위해서 또 매진을 하셔야 되는데, 네, 결과를 좀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 결과를 보여주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연설로 준비하셨다고 했어요. 그 연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이번 코로나19 국면에서 우리 대한민국과 서울은 확고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야말로 팬데믹 시대에 세계가 주목하는 K방역으로 세계 표준국가, 표준도시가 됐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시민의 참여와 연대와 협력이 없었다면 이런 결실을 거둘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더욱 엄중한 시대의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야말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표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입니다. 사실 이 길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그런 길입니다. 미지의 길이죠. 그러나 그것은 역설적으로 또 무한한 가능성의 길이기도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의 미래를 예측하고 또 통찰하고 그리고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간다면 우리는 분명 새로운 문명을 이끄는 리더가 될 것입니다. 서울과 우리 또 대한민국으로서는 두 번 다시 없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그 문명의 대전환에 청사진을 만들고 있고 또 실행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스트 코로나의 나침반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4가지의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생태 문명의 대전환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인류의 존망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기후 위기, 이 대응에 저는 전폭 투자하고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년 동안 우리가 선도적인 노력을 해왔지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원전 하나 줄이기, 태양의 도시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방향이 있었죠. 이제는 이러한 도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내고 그리고 재난에 취약한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불평등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로컬의 기원입니다. 세계가 주목한 이 K방역은 시민 참여와 지방 분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동안 글로벌로 우리가 무한하게 팽창했다면 이제는 앞으로는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 공유 경제,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이러한 이념들이, 이러한 비전이 이 위기에도 불구하고 자력 갱생할 수 있도록 더욱더 서울의 비전이 되고 대한민국의 비전이 되도록 그리고 지역 단위 활동을 저희들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스타트업 르네상스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거대 기업이, 이른바 다국적 기업이 세계 경제를 이끌어왔죠.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유망 스타트업이 다양하게 공존하고 위기에서 기회를 찾고 성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는 지원해야 됩니다. 서울시가 가능한 모든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사회 전반의 변화를 실현해내려면 다섯 번째로 저는 공공의 혁신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공직자들의 마인드셋의 변화도 있어야 되고 부서가 개편돼야 되고 지방정부의 조직이 혁명적으로 혁신적으로 전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전제는 바로 연대와 협력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많은 나라가 사실 국경을 걸어 잠갔고 또 도시간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국경 내에서 또 밖에서 위태로운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은 또 대한민국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표준도시, 표준국가로서 우리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공항도, 지하철도, 대중교통도 한 번도 우리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정상 운영 중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재기도 없었습니다. 그러고도 우리는 당당하게 세계의 방역 모범이 됐습니다.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서울은 여전히 개방과 협력 그리고 연대 깃발을 들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감염병 대응 국제기구도 그 구체적인 액션 플랜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대전환의 시기에 우리 인류와 세계에게 닥친 이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면서도 표준도시, 표준국가로의 새로운 미래를 담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는 주저없이 멈춤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 마무리 연설까지 들어봤습니다. 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 아쉽게도. 네, CAC 글로벌 서밋 2020 종합대담 세션 포스트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